네, 이 선생입니다. TAT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거래자료 입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유가증권, 주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28회 중앙상사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 이렇게 문제에서 좀 사인을 줬죠. 일단 내용 뭐 이미 보셔 아시겠지만 평가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그리고 증빙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식을 이제 매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2월 1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을 했나 봐요. 2월 1일. 근데 천주를 5월 3일 날 매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 2월 1일자 분기를 먼저 조회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2월 1일자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자,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는데, 천주를 매입했네요. 그럼 천주를 매입한 걸 다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811만 3천 원의 취득 원가가 있네요. 자, 그런데, 자, 보니까,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 금액은 3일 후에 입금될 예정이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 못 받은 돈이 되는 거죠. 미수금입니다. 예, 요거 일단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예, 미수금이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지금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일단 매도 금액은 830만 원이 받을 돈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아마 미수금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수금에서 차감돼야 될 금액이죠. 정산 금액은 요게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수금 처리될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예, 전체 금액 원금은 이건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손실이나 이익에서 차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손익 금액이 18만 7천 원 나온 거 보니까 이익인가 봐요. 이익에서 그러면 요걸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은 18만 7천 원에서 3만 2천 원을 뺀 나머지, 그렇죠, 15만 5천 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데, 요걸 분기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에 취득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되냐면 811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이건 모두 다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이제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이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이 우리가 이제 그 정산 금액에 보시면 826만 8천 원으로 정산 금액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받아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수금이 맞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입금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참신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금액,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금액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거든요. 대차 평균을 맞춰보면 이게 이제 15만 5천 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요게 이제 정답이고, 요걸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83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되면은 18만 7천 원이 원래 이제 받을 돈이에요. 근데 이제 수수료 발생을 했잖아요. 이 바로 수수료라는 거, 이 매도 수수료죠. 처분 관련 수수료가 거기 보면 이제 3만 2천 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이거 받을 돈에서 서로 까줍니다. 그래서 이게 15만 5천 원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얘가 826만 8천 원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계 입력을 하고 요거 간단한 이론 정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811만 3천 원 확인했고요. 자, 매도를 이제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3일 되겠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7번이에요. 811만 3천 원. 그다음에 차변에 받아야 할 돈이 이제 미수금, 이제 한화 투자증권한테 받아야 될 돈이 826만 8천 원.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대변에 단기 매매라고 한번 해볼까요? 매매 증권 처분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가증권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수수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론 정리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취득 부대 비용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취득 부대 비용.
유가증권 취득 부대 비용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부대 비용이냐,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유가증권, 즉 뭐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관 증권, 대표적으로 이제 매도관 증권을 많이 비교하죠. 자, 이런 것들이냐? 그러면 얘는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예요. 잘 아시다시피 뭐 FAT 2급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수수료 비용,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죠. 자, 그런데 이 외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냥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자산 일반적인 속성을 따라가는 거죠. 즉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자, 유가증권 처분 부대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처럼 자, 유가증권 처분 부대 비용. 유가증권 처분 부대 비용은 그것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딱 본전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딱 본전, 제값에 손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은 처분 이익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처분 본전에 팔거나 처분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해당 유가증권에 처분 손실에 가산을 해요. 즉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뭐 처분 이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상황은 이 상황이죠. 예,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기업회계 관점은 귀찮게 계정 과목도 뭐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부연 설명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자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를 왜 단기 비용 처리하느냐? 그것도 왜 영업의 비용이냐? 일단 여유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수수료 비용 처리한 이유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고 당장 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넣었다가 다시 뭐 뺐다가 손익에 가감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별도 비용 처리하고 그냥 취득 원가 대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기업회계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 부대 비용 같은 경우 이제 누적됐던 손익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도 비용을 만들어서 좀 회계정보 이용자들 헷갈리게 하는 것보단 그냥 처분 손익에 묻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명료성 측면에서 좀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용으로 외우셔도 좋겠지만 이해를 하시려고 보면 또 그렇게 좀 맥을 짚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회 동남 상사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 매각입니다. 매도와 관련된 거래 자료라 되어 있죠. 네, 매도 맞고요. 11월 20일 날짜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여기 뭐 당일 매도 여기도 날짜가 있죠. 10월 13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동양증권에서 구입한 누리텔레콤 주식을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매도하고 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은 3일 후에 동양증권에서 입금될 예정이다. 이번엔 거래처가 동양증권이네요. 그럼 뭐 얘기가 다 된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정산 금액, 그러니까 매도 금액은 일단 이게 원금이고요. 이 원금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정산 금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우리가 받아야 될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 금액이 이제 14만 원 돼 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깐 나머지 금액인 빼기 15,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2만 5천원이 결국에는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플러스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분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사실 뭐 조회를 안 해봐도 되죠. 거기 다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640만 원 되겠고요. 저 매도 금액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640만 원.
아, 10월 13일 전표를 보는 게 맞겠죠. 640만 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손익금액이 사실 14만 원 나왔기 때문에 640만 원이랑 유추할 수 있는데, 예, 보고 가겠습니다. 동남상사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제 생각만 했어요. 11월 20일 가보시면, 아유, 11월 20일,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 가보시면은 여기 단기매증권 64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확인했고, 사실 이제 15만, 14만 원 정산 이제 손익금액을 가지고 이게 당초 취득원가가 640만 원이었다는 건 유추가 가능한데, 네, 일단은, 예, 일단 보고 갑시다. 예, 제 생각만 했어요. 자, 단기매증권 640만 원, 그죠? 예,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미수금. 수수료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니까 652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처분이익이 되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얘는 이제 12만 5천 원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요거는 이제 동양증권.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1월 20일이죠. 아까 11월 20일 엄하게 찾고 있었어요. 자,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미수금부터 먼저 할까요? 미수금. 동양증권. 다음에 652만 5천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64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단기매매증권 매매라고 검색해 볼까요? 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해서 12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16회 대우산업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역시 같은 테마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뭐 쭉 다 나와 있는데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 보고서로 되어 있고요.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은 취득이에요. 이건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죠. 국민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이 아니라 매각 대금이니까 그죠? 예. 취득을 했고 매각을 했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각 매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금액이 478만 8천 원 6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매도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죠. 6월 20일 이렇게 500주만 했다. 이 거래 수수료가 이걸 보고서 제가 취득인 줄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놓고서 일단 놓고 들어가면 일단 단기매매 증권이 485만 원을 이제 매매를 했다는 얘기겠죠. 일단 485만 원을 이제 단가 요걸 매매했는데 이건 매매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매한 매각 대금이에요. 매각 대금.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는 어차피 처분 손익에서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뺀 나머지 금액인 478만 8천 원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단가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게 단가가 8,500원씩 500주를 좀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분개를 하실 수 있는데 8,500원 곱하기 500주를 하시면 425만 원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425만 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매매 대금에서 요게 이제 곱하면 취득 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주 곱하기 8,500원에 취득을 한 금액이 요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 대금 할 때 478만 8천 원이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478만 8천 원 요거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왔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차액 금액만큼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딱히 뭐 처분이익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 따른 처분이익은 자 53만 8천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요. 자, 6월 20일 매도했죠.
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자, 그다음에 425만 원. 뭐 대변부터. 그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이 478만 8천 원. 보통예금 거래처가 국민은행. 보통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이죠. 매매하시고 처분이익. 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금액은 53만 8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테마를 모두 다 학습을 했고요. 평가 쪽은 매도한 증권이 나오는데 역시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취득보다는 처분에 좀 무게를 두고 3번 다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른 테마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